자, 이번 시간은 의제론입니다. 이제 정치각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 사회가 뭐 다원인가, 엘리트인가, 누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거 끝났잖아. 이제 다 끝내버리고. 자, 이제 드디어 사회 문제가 들어왔죠. 이때 들어올 때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여태까지 본 거야. 사회가 민주적이라면 다 들어온다. 엘리트라면 엘리트가 원하는 것만 들어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의제론이 이제 이런 것에 일반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제일 먼저 볼게. 의제가 뭔지, 어떤 의제가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들어오는지, 또 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뭔지, 주도자가 누군지 이걸 볼 겁니다. 자, 의제 설정은 왜 들어왔다고?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다면 의제 설정론을 논할 이유가 없어요. 다 들어왔는데 왜 논해? 누군 들어오고 누군 안 들어오니까 논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무의사결정론이에요.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 들어온다면 의제로는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는 들어오는데 누구는 안 들어오니까 왜 쟤는 들어오는데 얘는 안 들어올까? 이러면서 이런 걸 논의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미국 사회가 민주인가 안 민주인가, 이게 다원론과 엘리트론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성격에 따라 누군 쉽게 들어오는데 누군 잘 안 들어오더라. 피해자가 존재하면 잘 안 들어오더라. 수혜자밖에 없더라, 잘 들어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유형론이에요. 자, 어쨌든 이건 틀렸습니다. 관심 많았습니다. 47번입니다. 의제 설정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어. 근데 정부의 능력이나 자원은 제한돼 있단 말이야. 다 들어올 순 없죠. 이러니까 일부가 들어오겠죠. 다양한 사회 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정부 정책에 의해 해결되기 위해 하나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누가 주도하는지, 변수가 뭔지 이걸 논의하는 게 의제론이에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한다기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할 거니까 좀 더 정치적이야. 결정론보다는. 여기는 그래서요, 뭐 합리모형이다, 점중모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회 중심인가, 국가 중심인가, 소수 중심인가, 다수 중심인가, 뭐 이런 걸 많이 논의할 거예요. 국가 중심이고 소수 중심이라면은 뭐 아까 말한 엘리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합주의라든지, 사회 중심이나 다수 중심이라면은 뭐 그 다원주의라든지 뭐 이슈 네트워크라든지 들어갈 거고, 나중에 이게 점중모형으로 연결될 겁니다. 자, 48번입니다. 자, 정책 의제가 만들어졌죠. 여러분은 많은 문제, 개인적 문제가 있잖아. 그런 문제 중에 이제 내가 시험, 합격, 취업이란 문제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자동 정해져요. 취업을 잡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책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의제가 형성되면은 목표나 대안의 범위가 제시되고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목표예요. 목표가 의제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의제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목표고 그 다음에 대안이야. 근데 되게 의제론만 의제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데 보시면 되게 목표가 1번으로 나와요. 목표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대안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의제론에서만큼은 의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목표, 대안으로 넘어들어가더라. 자, 맞는 말이고요. 49번입니다. 다원론자들은 다 들어간다는 거야. 사회 애들이 원하는 문제들은 이 사람들의 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치가들에 의해서 전부 다 정부 문제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론자들의 주장이었어. 근데 안 그렇잖아. 이러니까 엘리트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트가 허용하는 문제만 들어간다는 거야. 이런 미국은 비민주잖아. 이러니까 아니야. 문제 성격에 따라 들어가는 게 달라. 이게 유형론이에요. 그치? 무조건 다원이 맞다, 엘리트가 맞다, 사회가 맞다, 아니 국가가 맞다가 아니라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게 유형론이 나오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다원론자들은 다 들어간다는 거고, 엘리트론자들은 집에 엘리트가 허용한 것만 들어간다는 거고. 이건 맞았죠? 49번은 맞았습니다. 50번입니다. 자, 문제가 중요한 게 들어갈까, 사소한 게 들어갈까?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 고충이 쌓인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아무리 중요해도 해결책이 없다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해결 가능성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대상 집단이 누구인가, 힘이 센 애들인가, 약한 애들인가, 힘이 세고 규모가 강하고 자원이 많고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분석 능력은 아니에요. 이 분석 능력은 의제 단계가 아니라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틀렸습니다. 콤마가 4개 있다는 건 내가 보기 4개를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틀려요. 그래서 자, 정치 체제와 정치인들의 속성, 정치가 민주인가 비민주인가,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틀렸다? 전문가의 분석 능력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결정 단계, 대안 단계에서 만들어져요. 자,
자, 51번입니다. 문제가 쉬우면 들어갑니다. 해결하기 쉬운 게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 해결하기 쉬운 거 사소한 거 아닌가요? 제발 이렇게 없는 문장 만들지 마십시오. 해결하기 쉬운 거에 반대인 거는 복잡한 문제가 사소한 문제라는 의미가 아니고 해결하기 쉽다는 건 반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에 반대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해결하기 쉽다가 반대말이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그래서 해결하기 쉽다. 그럼 들어가기가 쉬워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럼 들어가면 뭐 할 건데 해결도 안 됐는데. 그래서 해결하기 쉽다. 설레가 있다. 이러면 들어가기가 쉬워요. 좀 더 구체적이다. 왜 해결책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복잡하고 그러면 들어가봤자 해결이 잘 안 될 거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됐지? 자, 5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게 해결하기 쉬워요. 또 오해하지 마라. 단순한 거는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마라. 그래서 단순한 거에 반대는 복잡이지 사소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단순한 건 채택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적으로 유의성이 높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할수록 채택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의 변수가 있어.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성이야. 이제 아무리 중요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상자야. 대상자, 수혜자 규모가 크다든지 자원이 많다든지 이러면 들어갑니다만 피해자가 커버리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발이 심하니까요. 그치? 자, 크랜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체 편익이라는 건 국민 전체가 편익을 골고루 보고 있다는 거야. 편익은 분산돼. 내 몫은 별로 안 크죠. 근데 비용은 일부 집단이 다 내야 돼. 그럼 누가 더 응집성이 강할까? 편익 수혜자보다 비용 부담자가 응집성이 더 강해요. 그러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발이 심하니까요. 됐지? 그래서 비용이 집중되고 편익이 분산되는 거. 우리 앞에 배웠잖아. 고객 정신은 편익이 집중이고 비용이 분산이었죠. 들어가기 쉽잖아. 거꾸로 비용이 집중이고 편익이 분산되는 운동가 정신 들어가지 못했죠. 똑같아요. 그래서 편익이 분산되고 비용이 집중되면은 의제 채택이 어렵습니다. 이건 틀렸어.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까지가 이제 의제 설정의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과정이 나와. 그래서 콥갈도의 사회문제 이슈와 체제의제, 제도의제. 그다음에 아이손의 공중의제, 공식의제. 존슨의 환경의제, 정부의제 이런 식으로 모형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 동원형 이런 식으로 이런 모형들이 막 나올 겁니다. 잘 안 나온 9급에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 9급에도 그게 나오기 막 시작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의제로는 별거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 중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다원론, 엘리트론, 유형론을 봤던 거야. 그치?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왜? 다 안 들어가니까. 누군 들어가고 누군 안 들어가니까 이런 논쟁이 있었고,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의제론 하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는 결정론과 집행론 넘어 들어가겠죠. 그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